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저희가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각 섹터별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반도체 탑2 종목들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요즘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반도체 섹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장주들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을 것인지도 전략 말씀해 주실게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반도체가 더 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1년 12달 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조선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 한 2주, 3주 보면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갈 것 같지만서도 어느 순간에 오면은 좀 쉬어가는 게 주식시장이라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반도체가 딱 그 정도의 위치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일 조심스럽지만 없는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맞는 것이지 삼성전자 지금 연일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산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남들은 조정받으면 사라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손실이거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간 조정인 것이지 뭐 갑자기 삼성전자가 15%, 20% 혹은 하이닉스가 지난번처럼 갑자기 뭐 어떤 리포트로 인해서 하루 만에 10% 이렇게 빠질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가격 조정일지 기간 조정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건 기간 조정이다. 그러면 한 1, 2주 정도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반전이 상승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은 조금 중립적인 시각, 다만 있으신 분들은 일부 이익실현을 하시되 전부 다 매도하면 안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보유지 않으신 분들 너무 또 급하게 따라붙진 말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인텔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애플도 인텔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 인텔 투자 소식 때는 그 인텔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는데 이번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현재 구간에서 그럼 반도체 탑2 전략을 세워봤으니까 이번에 소부장 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히려 뭐 반도체 장비주를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사실 뭐 인텔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 것은 일단 뭐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 안에서에 대한 연장선상 정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반도체 소부장주가 좀 강한 흐름들은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HBM 수요 종은 다 알고 있었지만 레거시 부분에 대한 이 수익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4분기를 좀 본격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부분들 여기도 해서 증설 투자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테일러팹에 관련된 가동을 좀 본격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이제 미국향 장비 반입이 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국내 평택 캠퍼스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그동안 HBM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저점에서 고점에 올라갔던 그 구간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현재 많은 수익을 좀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구간들과 좀 다르게 삼성향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급적으로 좀 소외됐던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에 대한 수급을 계속해서 순환매로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고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전 소재사라고 봅니다. 지금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일단 선단 공정 투자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외형의 확장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좀 맞물려서 내년도 상반기에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양산의 규모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소재의 어떤 유입량들과 동조돼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익 확장의 기조 관점에서는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주안점을 좀 주면서 선행해서 우리가 좀 매수하는 것도 좀 좋은 어떤 환경이 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장비주도 좋지만 내년 상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 외형 성장 면에서는 소재주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로봇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로봇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로봇주의 원조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클로봇,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도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최근에 원익홀딩스를 시작으로 LG전자의 그 로보티즈,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주의 강세 흐름은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시작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이제 시작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많은 기업들이 저점에서 올라온 폭이 큰 것이지 이게 차트를 좀 늘어놓고 보신다라면 이제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해 그 1월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했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클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한 7%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신고가 낸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그때가 지난번 저항 때가 23,000원, 4,000원이었는데 지금 32,000원이면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그렇게 못 가던 레인보우도 11% 이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 바꾼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약간의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지금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로봇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가 꺾일 때 로봇이 같이 꺾이는 줄 알았는데 안 꺾이고 좀 버티고 있거나 혹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난달, 이번 달, 특히 이번 달에 많은 상승을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라면 10월 달까지는 조금 더 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0월까지는 로봇주들의 추가 상승세 기대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중에 네이버가 오늘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이버가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고요. 회사 측에서 아직 협력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 중이다, 확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보도가 또 잇따르자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네이버가 다시금 좀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지금 이 수급이 STO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들로까지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여서 추가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전략은 그럼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약간 손실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또 두나무 같은 경우는 투자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카카오도 제가 알기로는 지분은 한 10% 정도인가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계열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건들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계열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 교환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쪽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고 10월 달 정도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어떤 국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왔는데 주가가 가다가 좀 못 갔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일단은 이제 뭐 더즌, 뭐 헥토파이낸셜, 뭐 쿠콘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K사인도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상승세가 다시 조금 더 커지려고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굳이 여기서 먼저 팔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변영인 대표님한테도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너지는 어디일지,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좀 확산된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공시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 보도가 사실 사실무근이었다면 부인 공시가 좀 나와야 됩니다. 다만 이제 미확정 공시라는 것은 뭐냐면 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확정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공시가 좀 나오기 위해선 주식 수합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비율이라든가 가치 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점상 그런 가치가 당장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 평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어떤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미확정 공시는 확정 공시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유추 해석해 볼 포인트는 두나무와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에 대한 어떤 협업 가능성들, 이 부분이 어떤 시너지를 좀 낼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 일단 가치 부분에선 두나무의 가치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는 더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 수합의 어떤 비율을 어떻게 좀 산정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종국적으로는 뭐 두나무 업비트의 사실상 미국 상장을 좀 염두했던 측면들과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유사한 흐름들 안에서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점은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당장 팔 때는 아니다. 또 우리 변영희 대표님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 이내로 재공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추후 소식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조방원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방원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조선주, 조선기자재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LNG선 부족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반도체가 이렇게 조정받는 상황 안에서 이 수급이 그럼 조선주로 조금 흘러가는 것 같은데 조선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좀 고민이 많은 게 조선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침없이 올라왔다가 또 지금은 또 못 오르고 있는 게 조선주라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감 때문에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좀 쉬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그만큼 또 매력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대형 조선사들은 기간 조정이에요. 사실은 최근 한 달에서 한 두 달 보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이지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을 때는 조금씩은 이제 분할 매수를 된다. 왜냐하면 증시가 지금 꼭지고 연말로 갈수록 3,100, 3,000, 2,900으로 빠진다라면은 사면 안 되죠. 근데 아무리 못해도 뭐 3,500, 3,600까지 갈 수 있다. 혹은 뭐 지금 지수 때는 유지가 된다. 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혹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자재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기자재는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고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고 기간 조정이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조금 더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조선주는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만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피팅 밸브부터 시작해서 뭐 강관까지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 기업과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라고 그 발언을 한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로 잘 옥석을 가려내야 될 것 같은데요.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이 있다면요? 일단 단발성으로 봤을 땐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알래스카 북단에서 앵커리지까지 연결을 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1297km의 어떤 송유관을 좀 가스관을 좀 연결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가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사실상 뭐 가장 큰 수혜는 피팅 강관, 그다음에 철강 업종들이 좀 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좀 결정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투자 규모가 엄청 큽니다. 하나 기준에서 한 64조 원대에 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들이 있고 이 부분은 단발성의 어떤 결정보다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참여 여부가 좀 결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구체화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아직 시점상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다만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참여를 선언했던 기업들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가 아니라 알래스카 LNG에 관련된 개발이 완료가 된 이후에 가스를 좀 도입하는 그런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예비 계약을 좀 체결했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ENC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LNG 터미널에 관련된 개발 이력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도 사실상 미국 이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참가 가능성들이 좀 높은 그런 점들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 현실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점진적인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피팅 관광 종목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모든 기업들 말고 미국 안에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세아제강이라든가 휴스틸, 넥스틸 같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아제강, 휴스틸, 미국의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전주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대부분 다 하락 전환, 음봉 전환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이 소식으로 세론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원전주들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봤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그래도 뭐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원전주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그러면 아까는 조선주 여쭤봤으니까 원전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전주도 사실은 뭐 이런 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진짜 옆으로 쭉 선 그은 것처럼 행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행보하다가 어제 그저께 좀 올라왔던 거고, 우진 같은 경우도 행보하다가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온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진처럼 오른 기업 말고요. 아까 우리 기술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없으신 분들은 한번 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 뭐 이런 기업은 또 다르죠. 아직은 그런 그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어떤 계약 논란이 해소가 된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있고, 또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죠. 주요 국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는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원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섹터가 너무 쉬워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유럽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15%로 인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방안을 합의했으나 최근에 관세 협상에 있어서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변용희 대표님. 네. 자동차 섹터 너무 못 가요. 아쉬운데 좀 아직까지도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 좀 정체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관세 리스크가 명확하게 좀 해소되지 못했던 점. 우리가 일단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일단 관세 무역 협상이 좀 타결된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협정에 대해서 최종 어떤 조율을 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현재 조율 중에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나치게 좀 나오고 있는 노이즈 때문에 주가 좀 못 가는 것인데, 내재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일본과 유럽의 경우에 15%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됐고, 이번에 한국만 25%라는 어떤 차이점 때문에 좀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무역 협정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면 오히려 가격 조정 구간을 크게 좀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로봇주에 있네. 아까 10월까지는 추가 상승 기대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로봇주. 그래서 하이젠 RNM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이 회사는 이제 LG그룹에서 분사한 기업이죠. 그래서 모터, 산업용 모터 관련해서는 꾸준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기업은 아직은 매출이 많지 않은데 어떤 기대감이라면 이 회사는 모터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전동기 최저 효율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좋은 모터, 그러면 더 비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이제 모터라는 게 힘을 내는 모터도 있지만 또 감속기도 모터의 개념이에요. 힘을 줄여주는 모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속기 관련돼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주요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시장이 급성장을 한다라면 저는 하이젠 RNM만큼 기대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줬어요. 5만 원 갔다가 좀 내려오는 거라서 5만 5천 원 단기 목표가 손절가는 4만 원 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젠 R&M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원전주예요. 네, 쉬어가는 종목 중에서 원전주를 좀 골라봤는데 우진을 좀 골라봤습니다. 원자로 논해 계측기 국내 독점 공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국내 정책의 수혜가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될 수 있고 해외 수주 성과에서는 경쟁사업 뭐 웨스팅하우스라든가 뭐 프랑스의 이제 프라모통 같은 기업들이 경쟁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수주 성과 좀 맞물리면 K 공급망 안에서에 대한 수혜가 좀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오늘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연속성인 흐름들 안에서에 대한 기조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18,5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3,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변영희 대표님이 또 시장에서 주도주를 잘 정말 말씀해 주시는데 원전주 안에서 우진을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탑픽주는 하이젠 R&M 우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